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을 할 때 그때 과연 그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갖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제 질의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 이제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그 개정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을 적용을 할 때 아래의 그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사례 이제 한 6가지인가? 이제 6가지를 갖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각 쟁점별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론으로 각 쟁점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일단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기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라 하면 우리가 세법에서는 소득세법, 그렇죠? 소득세법 이 조문과 관계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과 5항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제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당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소지하는 주택이라 그러면 그때는 당해 주택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러한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을 계산을 할 때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이 중요하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그 보유기간을 기산을 한다라고 해서 이 5항이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어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어떠한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 그런 경우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로 속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다 양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택을 남았을 때 그 하나의 주택만이 남은 그 기간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기산을 한다라고 5항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관로 속을 보시면은 요 사항에 대한 예외가 또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을 이제 매도하려고 했을 때 요 관로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관로 속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에 따라 세 가지 조항입니다. 155조, 첫 번째는 155조, 두 번째는 155조의 2, 그리고 세 번째는 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해당되는 2주택은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예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모든 주택을 이제 양도하고 나서 1주택이 남았을 때 그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이제 기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로 속에 이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이 시행령 개정 사항이 예외 규정인 제155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특례 아시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5조고요. 155조의 2는 뭐냐?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 특례입니다. 그리고 제156조의 2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이런 155조라든가 155조의 2 그리고 156조의 2인 경우에는 이 본문이 개정된 요 내용처럼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예외적인 사항이 적용되는 뜻입니다.
이 조문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질의한 그 사항이죠.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쟁점을 갖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1번. 기존 보유주택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때 1주택이 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과연 그 양도하고자 하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거주기간의 기산일 언제인가입니다. 보시면은 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 19년 1월에 B주택을 이제 공동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부분가 보죠. 그리고 이듬해 19년 3월에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 C주택을 양도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C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2년 미만이네요. 이렇게 과세를 이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주택자고 그러니까 C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A주택을 양도하려고 봤더니 어라? 내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네? 그렇죠? 15년 10월에 취득했던 A주택과 그리고 19년 1월에 취득했던 B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두 주택 중에 A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소득세법 155조에 대해서 그 155조에서 그 1주택 그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데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어떻습니까? 155조의 2, 156조의 2인 경우에는 이러한 1주택을 이제 하나의 주택,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한 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이제 기산을 하는데 155조라든가 155조의 2 그리고 156조의 2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155조 예외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C주택이죠. C주택을 양도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A주택이죠.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그때의 보유기간은 이때 A주택을 당초 취득했던 15년 10월부터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바뀐 조문처럼 1주택을 이제 1주택만이 남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55조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초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2015년 10월부터 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쟁점 1인 경우에는 기존 보유주택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어떻습니까? 제154조의 5항의 예외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쟁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쟁점 두 번째는요. 자,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16년 9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 16년 12월에 같은 해에 두 개의 주택을 취득했네요. 굉장히 부자셨나? 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8월 7일에 어떻습니까? B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B주택을 양도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비과세 요건 충족 안 했잖아요. 기존 과거 이제 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도. 그래서 B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6일에 A주택을 양도를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 A주택, 양도하는 이 A주택에 대한 취득일이 16년 9월부터 취득을 16년 9월부터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1주택이 남은 어떻습니까? 1주택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기산을 하는지 그 예입니다. 보시면은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B주택을 양도해서 과세를 하고 나서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이때 종전주택 A주택의 보유 기산일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전주택 양도일이죠. 직전주택 양도일 어떻습니까? B주택을 양도한 요 시점, 1주택이 단 요 시점 19년 8월 7일 요 19년 8월 7일 이후부터 보유기간, A주택의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을 기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로 2주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쟁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5항에서 예외 단서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여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1주택이 마지막으로 1주택이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기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요 예가 정확히 쟁점 2하고는 부합이 되네요. 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쟁점 세 번째입니다. 쟁점 세 번째는 뭐냐?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인데, 요 사례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09년 4월에 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을 했고 13년 12월에 B주택을 상속 취득했습니다. 오, 유산을 물려받으셨나봐요. 14년 12월에 C주택 취득했고 돈도 많네요. 아, 부럽습니다. 자, 잠깐 여기 빠지면 안 돼. 자, 사례를 잘 보셔야 되죠. 15년 12월에 A주택, 19년에 이제 09년 4월에 취득을 했던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상속주택과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요 조합이 이제 상속주택에 대한 그 특례와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A주택, B주택에 대한 이 특례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15년 12월에 A주택을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일시적 2주택 A주택과 B주택에 대한 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을 받아서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17년 8월에 B주택을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그 B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이 규정인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 당사자인 경우에 17년 8월 이 시점에서는 B주택하고 C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세법에 의해서 상속주택 양도로 해서 이제 B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11월 D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14년 12월에 취득을 했던 C주택과 18년 11월에 D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1년 이후에는 C주택, 14년 12월에 취득을 했던 C주택을 양도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접목된 겁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상속주택에 대한 그 이제 상속주택과 이제 일반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한 그 특례까지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 그리고 2항 그거에 이제 그 조문들이 이제 조합된 사례입니다. 복잡하기도 하죠. 그러면 과연 2021년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그래 내가 14년 12월에 이제 보유하고 취득했던 C주택과 18년 11월에 취득한 D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21년 이후에 이제 C주택을 내가 이제 양도를 했을 때 과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보유기간이라든가 이제 거주기간에 대한 그 기산일은 언제부터 하는지입니다. 이제 여기 쟁점사항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종전주택 C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종전주택의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법조문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조문만 봤을 때는 이제 154조의 5항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두 양도한 후에, 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조문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쟁점 3번이었죠. 쟁점 3번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우리가 155조에 대한 그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과세가 15년 12월에 A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받았고, 그리고 17년 8월에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B주택에 대한 양도에 대한. 그리고 나서 21년 이후에 이제 C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쟁점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제 세법은 아무리 놀부십부가 적용된다 그래도 이러한 사례인 경우에는 비과세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기간 계산이라든가 이런 법령 규정을 적용을 했을 때 딱딱 들이맞습니다. 15년, 17년에. 그리고 21년 이후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C주택, 그거부터 가지고 있던 C주택과 그리고 B주택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취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C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14년 12월부터 기산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쟁점 3에서 사례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17년 3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4월에 A주택 양도해서 어떻습니까? 자, 비과세 혜택을 받았죠.
A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B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5월에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21년 3월에 B주택을 양도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사례 1번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비과세 연속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까 시행령 154조의 5항의 예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 비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17년 3월부터 계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례를 하나하나 접목해 보시면서, 자, 제가 아까 봤죠? 소득세법 시행령, 우리가 무기는 어디 있다? 법에 있다. 따라서 그 법을 파서 보고 또 보셔야 됩니다. 저도 세무사지만 솔직히 법이 무지 쉽습니다. 근데 봐야 돼요. 자, 5항 한 번 더 볼까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릅니다. 다만 2주택 이상, 자, 괄호 제끼고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 하지만 이때도 예외가 있다. 제155조, 자, 1세대 1주택 특례, 그리고 155제 2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그리고 156조의 2 뭐냐? 주택과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에 대한 특례, 요 세 가지 조항인 경우에는 제외하지만 2주택 이상을 이제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만일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라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본문처럼 양도 후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자, 내려가서 쟁점 4번 볼까요? 쟁점 4번 봅시다. 쟁점 4번,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이거 신규주택 취득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15년 10월에 A주택 취득, 17년 3월에 B주택 취득, 18년 4월에 A주택 양도, 1년이 경과할 수 있고, 다 종전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A주택 양도는. 그리고 18년 5월에 C주택을 취득을 했네요. 그리고 21년 3월에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B주택 양도해가지고, 이때는 비과세를 받았네요. 비과세 받았습니다. 자, 대체로 B주택하고 C주택을 갖고 있는데, 종전주택, B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자, 기간도 다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C주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21년 5월에 C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근데 1주택 상태에서 양도를 하죠. 그러면 이때 과연 C주택에 대한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주택 A주택 양도에서 비과세 받았죠. 그리고 신규주택 C주택 이제 취득해서 다시 이제 2주택이 됐잖아요. C주택이랑 B주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2주택이니까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을 양도 후 B주택을 양도했잖아요. 남은 최종 주택 C주택 어떻습니까? 18년 5월에 취득한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이러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연 C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냐? 자, 18년 5월부터 기산을 하느냐, 아니면 B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오로지 한 주택이 남은 2021년 3월 이후부터 기산을 하느냐.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 C주택이 취득일인 18년 5월부터 기산을 합니다. 자, 다음은 쟁점 5번째 사항입니다. 신규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한 다음에 기존 주택만이 남아있는 경우 과연 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4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 이제 5년 정도 지난 19년 4월에 B주택을 취득하고, 21년에 이제 종전주택이 아니고 신규주택부터 양도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B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이후에 하나만이 남아있는 A주택을 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 A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14년 4월부터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2021년 4월부터 하느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5항에 의해서 하나만의 주택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점, 따라서 21년 4월 이후부터 A주택에 대한 2004년에 양도한 A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을 합니다. 다음은 쟁점 6번째 사항입니다. 기존 보유주택 상태에서 이제 제일 글자 잘 쳤네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과연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 19년 1월 B주택으로 공동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3월에 C주택을 취득을 했고 다주택자네요. 굉장히 부자신가봐요. 20년 12월에 자 최초의 이제 가장 나중에 구입한 C주택을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이후에 A주택, A하고 B주택이 남아있는데 A주택을 양도를 해서 어떻습니까? 자 보니까 비과세가 되겠네요. A주택 양도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B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19년 1월에 취득한 이제 B주택에 대해서 이제 21년 이후 한 2020 몇 년이 되겠네요. 이때 1주택 이제 양도를 했는데 과연 이 B주택을 기산일을 이 양도주택 B주택에 대한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이 19년 1월부터 기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2021년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난 이후의 그 기간부터 기산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예입니다. 보시면 3주택 보유 세대가 그렇죠. ABC 3주택 보유 세대가 먼저 C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를 한 다음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A주택하고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일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 대체주택 B죠.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당해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입니다. 아유 제가 다 붙어봤네요.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체주택이 최종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사례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A하고 B주택이 남아있었는데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그리고 나서 B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B주택이 양도하는 그 B주택의 취득일은 어떻습니까? 당초 B주택을 취득을 했던 19년 1월부터 이렇게 기산을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쟁점 사항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자 조금만 힘드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 대한 그 쟁점 사항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은 17년 11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18년 11월에 A주택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입주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2020년 2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B주택에 대해서. A입주권에 대해서는 이제 2022년 2월이나 뭐 2023년 11월에 양도를 해서 과세를 한, 이제 A입주권은 어떻습니까? 과세잖아요. 이제 주택수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A입주권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 B주택을 이제 2024년 2월 이후에 취득을 합니다. 이럴 경우 과연 이 B주택에 대한 그 보유기간 기산을 B주택에 대한 그 취득일은 2020년 2월부터 기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주권을 양도하고 난 이 시점 2022년 뭐 2월 이후라든가 혹은 5월 2023년 11월 이후에 이제 요 기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1주택과 A주택과 A1 입주권 그죠? 아니 1주택이면 B주택이죠. B주택과 1입주권 A주택에 대한 입주권이죠. 원조합은 이제 1입주권 보유 세대가 1입주권 양도 후 이제 입주권에 대해서 과세했잖아요. 양도 후에 남은 최종 1주택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당해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5항의 그 규정에 의해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이 어떻습니까? 언제냐 그게 우리가 입주권인 경우에도 또 이제 주택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입주권을 팔고 난 요 시점 2022년 2월 이후 혹은 23년 11월 이후부터 당해 B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상에서 우리는 오늘 총 7가지 이제 쟁점 사항을 갖고 이제 오늘 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를 이제 54조의 5항과 관련해서 특히 5항이죠. 5항의 그 보유기간 기산과 관련된 그 쟁점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힘들고 저도 솔직히 세금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날의 날이죠. 양날의 칼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하면 비과세가 되고 어떻게 하면 비과세가 안 되고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보유기간 기산과 관련된 그 사항을 살펴봤는데 이 사항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5항에 의해서 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계산을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외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그리고 두 번째 155조의 2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그리고 세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뭡니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이러한 사항인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당초 주택을 취득한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뭐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이 점도 가장 중요하지만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모든 주택을 다 양도하고 난 다음 한 주택만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그 점이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해당 2주택인 경우에는 아까 소득세법 세 가지 사항이 있었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 제외된다는 점.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세 가지 예외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1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새로운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그 세 가지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02조,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가 이에 따른 그 조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양도 후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당초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해서 오늘은 굉장히 어렵고 핫하고 정말 양날의 칼날처럼 자칫하면 우리 목숨이 베일 수도 있고, 굉장히 목숨을 베인다는 이런 말을 제가 접근하는 게 좀 여러분한테 실례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제 뭐 정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이제 뭐 부모님께 이제 유산도 많이 받고 선대로부터 많이 내려온 그런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솔직히 관리 정도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대다수 저를 포함한 여러분과 같이 우리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손 하나하나로 어떻게 하나하나로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내가 진짜 하루하루 근검절약하면서 뭐 자식들 이제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저 알뜰알뜰 저축해가지고 진짜 아껴가지고 이제 주택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이제 작은 주택을 처음에는 좀 작은 주택을 마련했다가 평수 넓은 데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이렇게 불리잖아요. 불리는데 자꾸 이렇게 크게 불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요 작은 주택을 이제 발판 삼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지를 때 삼아가지고 이제 다음 더 큰 그 계단으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가려는 그 순간에 요 양도 소득세가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는다 그러면은 그땐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쟁점 7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요 7가지를 한번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분명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아까 보셨죠? 기획재정부 공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이거라고요. 이 사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쟁점 1부터 쟁점 7번에 해당되는 그 사항의 어딘가에 여러분이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면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요즘 양도소득세 굉장히 무섭잖아요. 정말 그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한 주택인 경우 어떻습니까? 할증세율 여러분 6월 1일 이후부터 기대하고 계십시오. 정말 살인적인 초살인적인 그 세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쟁점에 여러분이 쟁점 사항에 어느 그 가운데 하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주의 깊게 꼭 보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모은 그 피눈물 나는 그 돈을 이제 그런 돈이 일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요 얘기를 제가 안 할 수 없는 이유가요. 솔직히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제가 그냥 혼자만 알면서 저 그냥 돈벌이가 되거든요. 세무사 뭐 상담 오면 뭐 상담료 받고 뭐 과세 뭐 요즘 뭐 양도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양도 뭐 수수료 의뢰 오면 그냥 해서 뭐 수수료 받고 하면 되는데, 요런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도 공부를 해서 고맙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만약 이러한 사항에 접했을 때 여러분이 불필요한 그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사설이 많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례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